여러분, 선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곧은 마음, 바른 행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품격.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단순히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비라는 단어에서 고리타분함이나 시대착오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선비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선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선비의 올바른 자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계 선생님이 말한 선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그 지혜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퇴계는 벼슬길에 나아가면서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바른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고 있는가, 나의 행위가 올바른 도리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권력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과 학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삶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선비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에게 선비의 자세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퇴계 선생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참된 선비 정신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과 삶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영감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퇴계는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다고 했습니다. 선비의 자세는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더라도 그 행동은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며 사사로운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계는 마음을 닦는 공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혹여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지는 않았는지, 바르지 못한 감정이 싹 트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수련을 통해 선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수련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편견 없이 경청하려 노력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등이 모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선비의 올바른 자세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평생에 걸쳐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선비의 기본입니다. 겸손함은 진정한 지혜의 상징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퇴계는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겸손함의 본질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타인을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비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퇴계는 학문적인 교류에서 나이와 지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젊은 학자들의 질문에도 성의껏 답해주고 때로는 그들의 참신한 생각에서 배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 덕분에 퇴계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존경받을 수 있었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비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적인 직책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적용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녹을 받는 관료라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족을 보살피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퇴계는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백성들의 삶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선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감을 다하는 자세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에 따르는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낼 때 비로소 개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퇴계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혹시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루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이 선비의 기본입니다. 성찰하는 마음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침이 됩니다. 퇴계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의 자신의 언행을 되짚어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일상의 성찰을 통해 그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음 날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찰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불어 타인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반복적인 성찰은 우리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는 몇 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반성을 넘어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계획과 다짐을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는 것. 절제는 선비의 품격을 지키는 힘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사람을 그르치게 하고 폭발적인 감정은 관계를 파괴하며 함부로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퇴계는 음식, 재물, 명예 등 모든 면에서 지나침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베푸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여 경솔하게 내뱉지 않았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며 이는 곧 자유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듯 절제하는 마음은 선비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도를 지켜나가는 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필요한 소비나 자극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절제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퇴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자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문제를 던져줍니다. 따라서 선비는 자신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익히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퇴계는 평생 동안 수많은 경전을 탐독하고 학문적인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후학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사색하고 질문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경험과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른 문화권의 사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젊은 세대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배움의 자세는 우리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구축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퇴계의 삶은 배움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혜를 넓혀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평생을 살아오시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마음가짐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혼란 속에서 나의 중심을 잡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올바른 자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다짐을 했는지, 출근길에 마주친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업무 중에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퇴근 후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혹시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거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성찰이 바로 선비의 자세를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 노력하며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려 하는 과정 자체가 선비의 올바른 자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아 성찰은 매일의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하며 진정한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퇴계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바로 선비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까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행동의 선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는 비록 말이 서툴러도 자신의 약속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퇴계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증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 이행은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선비는 누구를 대하든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웃,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배경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은 백성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상대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의견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 또한 상대를 존중하는 현대판 선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변해도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것, 퇴계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선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쉽게 표류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퇴계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비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과 도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됩니다.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대일수록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 성찰하기,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동안 오늘 하루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선비의 자세를 완성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처럼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이 바로 선비의 길을 걷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선비의 자세를 단순한 지식의 유무를 넘어선 삶의 본질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곧 지혜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선비의 자세는 무엇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다스리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행동과 언어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이어서 성찰, 절제, 그리고 배움은 선비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고 과도한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려는 자세는 우리를 더욱 완전한 인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외부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비의 자세는 개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비의 자세는 거창한 이념이나
특별한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상대를 존중하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루 한 번 자신을 성찰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은 우리를 선비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들은 마치 샘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일지라도 꾸준히 지속할 때 그 힘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자세는 특정 시대나 계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지위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의 지혜는 시대를 관통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강조했던 선비의 올바른 자세를 마음속에 새기고 작은 마음가짐 하나를 실천하며 삶의 품격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퇴계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자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가 꽃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선비 정신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